북한이 어젯밤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2차례 실패했던 정찰 위성을 이번엔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료품 관련 보조 프로그램인 EBT카드의 벤더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벤더 신청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2차례 실패했던 정찰 위성을 이번에는 목표한 궤도에 정확히 올렸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네, 합참이 밝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각은 어젯밤 10시 43분입니다. 발사 장소는 1차, 2차와 같은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이고 발사 방향은 동창리 남쪽 방향으로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상공을 발사체가 통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 복수의 군소시통은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북한 위성 발사체의 비행을 포착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말 2형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새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지난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1, 2차 때는 발사 예고 첫날 새벽에 발사했는데 이번 3차는 예고한 시간에 앞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이 3차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했던 10월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발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에 대응해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라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김용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시간 오전에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백악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So I can confirm that we are aware of that, but we're still assessing the success of the launch.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논의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위성 기술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발사 하루 전 러시아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도 추진될 전망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서 실효적 조치가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LA시의회가 모든 회의를 한국어를 포함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문서들도 번역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시의회는 최근 LA시정부의 지역투자부와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언어 접근성 강화 방법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일지구 시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한 이 법안은 시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통역 서비스와 회의 안건 안내 문서, 그리고 공개 서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언어 접근성 강화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안은 지난 10월 20일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달 초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사흘 앞두고 대대적인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물건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주는 1+1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50% 할인해 준다는 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대대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손꼽아 기다려온 알뜰 소비자들. 한인 업소들마다 알뜰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옷을 많이 사죠. 땡스기빙 때는 훨씬 가격이 좋으니까 이제 먹는 거 초콜릿이나 맛있는 거 아니면 여자분은 그 주름 지우개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선물하고 나눠 쓰고 해요. 치열한 고객 잡기 경쟁 속에 1+1 세일을 비롯해 1+2 등 다양한 세일 마케팅으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박리담의 마케팅에 업소들은 주력합니다. 이익을 조금 남기고 상품을 많이 판매해 박리담회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일을 안 했던 제품들도 지금은 세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산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연시에 선물하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1+1 신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들어왔을 때 1+1을 잘 안 해드려요. 그런데도 소비 심리가 위축돼 세일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건강식품 등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가고 있어서 이제 겨울 용품으로서 이제 뭐 극세사 이불 같은 걸 비롯해서 또 부모님이나 자녀분들한테 할 수 있는 뭐 전기 장판 뭐 이런 여러 종류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소비자들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한인 업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EBT 카드, 많은 분들이 주로 마켓에서 사용하실 텐데요. 많은 주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EBT 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EBT 사용이 가능한 한인 식당들은 많지 않습니다. 업주들이 EBT 벤더가 되기 위한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켈프레시 또는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EBT. 마켓에서 식료품 구매는 물론 맥도날드와 KFC 같은 주류 요식업소에서는 EBT 카드를 사용해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인 요식업소 대부분에서는 EBT 카드를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인분들이 EBT 카드를 상당히 많이 들고 다니시고 저희 한인에서도 많이 이제 신청을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먹을 때가 식사를 하실 때가 좀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식을.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식당 주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매상도 좀 올리고 또 우리 EBT 카드를 들고 계시는 한인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고물가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한인업소도 EBT 카드를 받으면 더 많은 손님을 유치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야채와 과일, 그리고 육류와 어류 등 주식 중 최소 3개가 포함된 메뉴를 판매할 경우 주식 전문 판매 음식점으로 인정됩니다. 인정된 요식업소는 EBT 벤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 절차는 LA 카운티 공공 소셜 서비스국과 이메일을 통해 이뤄집니다. Wheat bread, brown rice, quinoa, barley. The fourth requirement is you have to have a discounted meal offered at your restaurant that contains at least 2 healthy options. I'm going to request for ID, social security card, and business license to verify the business owner. After that, we don't require anything else. Then we can make a decision based off the MOU 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at was already given to the business owner. LA 한인회는 앞으로도 EBT 벤더 신청과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한인 업주들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힘든 자폐증이나 지적장애, 모두 발달장애에 포함되는데요. 한인 발달장애인도 꾸준히 증가해 남가주에만 5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 한인재단 KAF가 한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발달장애. 언어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증과 지적장애 모두 발달장애에 포함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한인들도 남가주 지역에서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 발달 장애인들의 니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저희가 다 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LA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KAF가 한인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해 무려 5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연간 10만 달러씩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겁니다. 우리 또 파운드 서클 멤버 중에 한 분이 지정헌금이라고 그러죠. 카색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1년에 10만 불씩 5년 매칭 펀드를 하게 됐어요. 금액도 크고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고 홍명기 회장과 데이빌리 회장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미주 한인재단은 2021년부터 매년 10만 달러 이상을 한인단체 등에 기부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어빌리티 퍼스트에 1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이제 내년까지
100명, 10만 불, 1000만 불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더 많은 우리가 도네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2세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미 특수교육센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워낙 이제 다양한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금을 통해서 더 인력 충원도 하고 또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서 더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특수교육센터는 오는 연말까지 매칭 펀드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뜻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홍입니다. 10대들의 떼강도 행각으로 사우스 알라메다 스트릿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이 털렸습니다. LAPD는 지난 일요일인 19일 오후 6시쯤 17명의 10대들이 나이키 매장에 들이닥쳐 신발과 옷가지 등을 훔쳐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13명은 10대 남자, 4명은 여성이라고 밝혔고 대부분 15에서 20세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PD가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 등에 따르면 10대 떼강도들은 다른 쇼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걸이나 진열대에서 물건을 서둘러 빼앗아 가지고 온 파란 가방에 쓸어 담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절도 후 인피니티와 기아 SUV, 흰색 혼다와 검은색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LAPD는 대중들이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LAPD가 새로 개설한 유튜브 페이지에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LAPD는 떼강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까지 137명의 절도 용의자들을 체포했고 도난 차량 3대와 6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그간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역사와 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영국 상하원 의원 450여 명이 들어선 웨스트민스터 의회 로열 갤러리 연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파병을 비롯한 양국 관계의 발전 역사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When the communist invasion put the fate of Korea on the brink, the United Kingdom sent 80,000 troops to Korea. It was the second largest sending state.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협력을 확대할 의지도 밝혔습니다. Together, we will bui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Together, we will cultivate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for all of humanity. 연설 말미엔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 행사에서는 영국 왕실 근위대 사열과 41발의 예포 발사에 이어 왕실에서 준비한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3세 국왕 등과 환영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리시 수넥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다우닝 합의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합의서엔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반도체, 사이버 안보, 방산 협력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중동 지역 속보 전해드립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곧 타결될 거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 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인질 석방 협상에 완강한 모습을 보였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으로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אנחנו מתקדמים. אני לא חושב שכדאי להכביר מילים אפילו לא ברגע הזה, אבל אני מקווה שיהיו בשורות טובות בקרוב. 몇 시간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w very close, very close. We could bring some of these hostages home very soon, and when we have more to say, we will. But things are looking good at the momen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상안은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자에 억류된 여성과 어린이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여성과 미성년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전 중단 기간은 4, 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마스도 협상이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다며 합의에 근접했음을 인정했고 중재자로 나선 카타르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은 모두 23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인질 4명이 석방됐고 1명은 구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교전 중단 협상 중에도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공격으로 1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자신의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났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투자자들도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샘 올트먼을 끌어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전격 축출되자 700명 넘는 직원들이 그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보유 주식이 곧 3배나 높게 팔릴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빚어지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우리 돈 38조 원 이상을 투자했던 월가 투자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초상집이 된 반면 올트먼을 끌어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 Microsoft is they're holding all the keys.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동시에 이번 사태는 논란도 키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맞먹는 위험을 갖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자본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Robot can follow you anywhere, then what if they just one day get a software update and they're not so friendly anymore? Then we've got a James Cameron.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이런 인공지능의 위험성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내달릴 텐데 왜 미국만 속도를 늦춰야 하느냐는 반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I do not believe in a great deal of upfront governance, upfront regulation of brand new technologies. Let the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and builders do their work. 돈이냐 윤리냐 자율이냐 규제냐의 논쟁에 올트먼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 산업 판도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최근 전기나 가스 등 페이먼트를 안 내면 전기를 끊겠다는 유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남가주 에디슨과 LA DWP 등 유틸리티 회사 직원을 사칭해 주로 요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페이먼트를 즉시 완납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해 개인정보나 돈을 사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의 경우 올 들어 이 같은 사기 피해 신고가 2,70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23만 달러에 달합니다. 에디슨 측은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라면 발신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업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DWP 가짜 이메일 주소와 로고, 텍스트도 조심해야 하며 제리나 벤모 등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를 요구한다면 100%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해킹 세력 김숙희 조직이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한 결과 올해는 랜섬웨어가 아니라 다른 해킹 수법으로 가상화폐 자산을 훔치려 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외교안보 연구업체 소속 A씨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시세만 알아보고 로그아웃했는데 A씨 휴대전화로 잠시 뒤 매도 인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A씨 명의로 매도 주문을 넣은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봤더니 북한 해킹 세력 김숙희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컴퓨터에 키보드 입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는 키 로깅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는데 관련 업계 직원 명의로 왔던 이메일에 해당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하도록 하는 링크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키로깅 프로그램은 랜섬웨어와 달리 PC가 마비되지 않고 정상 운영돼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랜섬웨어 위주의 공격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자 수법을 바꾼 겁니다.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키로깅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지식을 갖고서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고요. 경찰은 김숙희 조직이 해외 구축 서버 576곳을 통해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도 훔치고 있는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올해 북한 해킹 범행을 추적한 결과 집계된 피해자는 모두 1,468명, 지난해보다 30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엔 전직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전문가 57명의 주소록과 이메일 내용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 국세청 등의 명의로 전송되는 이메일을 통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피해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온도가 3도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유엔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울릉도 바닷속 풍경도 이미 열대지역 바다처럼 바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와 바닷속, 잠수부 앞으로 파란색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나타납니다. 몸길이 4-5cm, 자리돔과의 열대성 어류로 파랑돔으로 불립니다. 70년 전 제주도에서 첫 발견된 데 이어 이젠 울릉도까지 북상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땐 무리별로 10마리 정도 그쳤던 게 올해는 개체수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형 어류들이 대형 어류의 성장이나 또는 생활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생태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무 자리돔과 흰꼬리 노랑 자리돔 같은 열대성 어류 6종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울릉도에서 관찰된 어종은 모두 131종인데 이 가운데 온대성 어류는 37%, 반면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는 60%에 가까웠습니다. 물고기 구성으로 보면 열대바다에 더 가까운 셈입니다. 첫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난화입니다. 지난 7월 동해의 수온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22.2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태평양 일부가 따뜻해지는 라니냐 현상까지 겹치면서 수온 상승이 장기화하는 겁니다. 라니냐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영향으로 달궈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계속 그 영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변화는 해수온 상승뿐 아니라 해저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어족자원 변동성을 높이는 등 광범위한 여파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이 한남체인 키트레이딩과 $500만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이 한남체인과 키트레이딩과 $500만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진도의 우수 농수산물을 미주 시장에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상설 판매장이 입점한 LA 한남체인과 샌프란시스코 메가마트 등 3개 매장에서 오는 28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미은행이 지점 확장 이전과 외부 영입, 그리고 인사 발령을 통한 조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이스트베이 지역 더블린으로 이전하고 최나리 서비스 매니저를 신임 지점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또 뉴저지 에디슨 지점을 포트리 지점으로 이전하면서 15년 경력의 소피아 최 지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켈리 김 본부장과 에밀리 김 지점장이 새로 합류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31대 회장 선거에 아드리안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출마가 예상됐던 미셸 송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단독 출마가 된 이 후보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차기 회장 당선이 결정됩니다. 시카고 한인회에서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해 5,000명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와 제1감리교회 등 여러 단체에서 한인회비를 납부하며 활발히 동참했습니다. 한인회는 연말까지 중부시장 등의 주말 동안 부스를 설치해 회비 납부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인 존 박 후보를 위한 $20,000 후원금이 조성됐습니다. 박 후보는 한인사회 후원과 지지에 감사하며 반드시 결선에서 승리해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는 다음 달 5일 진행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